네, 과연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뉴욕 증시 주말 사이에 잠시 눌렸는데 캐나다의 35%, 그 외 국가의 20%의 이제 관세 부과에 조금 움츠려든 모습이지만 우리는 관세 또 여지가 남겨 있습니다. 협상 여지가 남겨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와 EWI 양안 선물 모두 좀 하락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전략가들 에너지 메가트렌드 준비했고요. 차홍선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5,000포인트 간다. 여름 중에 조정 오면 더 사라. 자, JP모건이 앞으로 2년 내에 코스피 지수가 5,000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은 정말 놀랍게 느껴졌는데요. 코스피 지수 상승폭 얼마나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외국계 투자자들이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의 변화, 그러니까 주주를 보호하는 정책이 더 강화된다면은 5,000포인트를 간다는 그런 견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ROE가 얼마냐면은 ROE라는 게 자기가 들고 있는 것 대비 순이익을 얼마 버느냐에 따라서 ROE가 되거든요. 근데 ROE 대비해서 이제 PBR로 보십니다. PBR로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미국이 19%의 ROE 19%의 PBR이 얼마냐면은 5배입니다. 5배.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냐 하면은 ROE가 8%입니다. 그러니까 8%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적정 PBR이 저는 제 생각에 2배가 돼야 된다. 미국과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면 그래서 2배면 얼마냐 하면 5,000포인트를 넘는다는 거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 PBR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계는 조금 시간을 두고 5,000포인트에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100점이 5,000포인트라고 보는데, 항상 50점만 맞았던 겁니다. 2,500포인트만 왔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3,100으로 왔는데, 왜 이러냐 하니까, 한 4가지 조항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외국계도 그렇고 뭐냐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헌법 조문 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조문이 있잖아요. 근데 상법에 주주에서의 조문은 이런 사내이사하고 독립이사의 그런 정의 조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일한다고 조문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주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게 382조 제3항이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일한다고 이렇게 딱 조문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이 긍정적인 반응이 쉐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지수 전체가 지금 레벨업 되고 있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보면은 3가지가 디테일한 조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최대 주주의 그런 선거권에 대해서 일부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3% 룰을 두겠다는 거하고 집중 투표제를 두겠다는 거하고 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원래 우리나라가 5,000포인트를 갈 수 있는 체력은 됐는데 네네. 그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주주 보호 장치들이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장 동력이 돼서 5,000포인트를 저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 보는 거고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 PBR주 있지 않습니까? 소외됐던 저 PBR주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는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계들의 시각이 변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일단 정책의 변화, 이 본격화가 가장 큰 이유겠죠. 올해 들어서만 코스피가 32% 올라서 3,2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JP모건은 2년 내에 5,000포인트, 그리고 연내에는 3,200에서 3,500포인트 얘기했는데 차홍선 대표님은 조금 더 빠르게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저 PBR 중심으로 좀 전략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만년 저평가라고 하면 화학 철강 기업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코스피의 화학 철강과 S&P 화학 철강과 기업의 밸류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체력적으로 5,000포인트를 가야 되는데 지금 3,100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빠른 속도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업종이 뭐냐면은 화학과 철강입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원래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자들이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화학하고 철강 업종에 대해서 뭐냐면은
중국의 이런 물량이 많아져서 공급 과잉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이익이 나빠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에틸렌 가격도 톤당 110만 원 정도 올라섰기 때문에 10% 이상 저점에서 올랐기 때문에 이익은 지금 많이 돌아서고 있는데 네, 이미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왜 화학과 철강에 실망했냐면 화학과 철강 기업이 우리나라의 주축 산업이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인적 분할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물적 분할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화학과 철강이 돈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성장 산업을 참 많이 했어요. 반도체 소재라든지 이런 사람 많이 했는데 이게 그 본주를 샀는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면 물적 분할 알맹이 빼먹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나가서 물적 분할에서 이렇게 그 자회사가 상장돼 버리니까 본주를 샀던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도 조금 중국 때문에 안 좋은 그런 건 있는데 성장 산업은 더 많지만 안 좋은 거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이라든지 자사주도 또 많이 사버린 업종이 우리 화학하고 철강 업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좀 많이 빠져버렸어요. 많이 빠졌는데 제가 아주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네. 그러면 적정 PBR이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은 저기 보시면은 그 PBR 기준인데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1.1입니다. PBR로 자기 자본 1.1로 받고 있는데 화학은 평균적으로 0.5 정도밖에 안 돼요. 업종 대표주인 금호석유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 보면은 PBR이 0.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글로벌리 봤을 때 화학주들 미국 쪽과 비교해 보면 PBR이 얼마냐면 PBR이 린데 같은 경우 5배. 그 다음에 SHW 같은 경우는 20배 이렇게 올라와요. 스페셜티인데. 그러면 거기가 ROE가 높느냐 하면 ROE 높습니다. ROE 높은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면 ROE가 8% 정도 되기 때문에 한 그 중하단쯤 돼요. 중정도 된다. 중정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0.5, 0.5밖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점이 뭐냐 하면은 DOW, 다우케미칼입니다. 다우케미칼이 지금 ROE가 1%대가 안 나와요. 1.5% 정도 나오는데 PBR이 얼마냐 하면 1.2인 거예요. 다우케미칼은 우리나라 화학하고 철강하고 업황 자체가 유사하다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0.5, 0.5가 맞느냐는 거지. 근데 뭐 예를 들면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8%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PPG 정도 수준까지 나오는데 0.5에 머물러 있는 거고 포스코홀딩스도 ROE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전기차 때문에 안 좋게 받았지만은 지금 이제 한 5%대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우케미칼보다 높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NUE라든지 SDLD라든지 여기에 비교해서도 EB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업황이 좀 안 좋았던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런 화학과 철강 기업들이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걸 성장 산업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조금 약한 측면이 있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지금 한 2주간에 걸쳐서 화학과 철강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사의 충실 업무라든지 이런 디테일 조항들이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오히려 가장 많은 이런 상법 개정의 수혜주가 화학 철강이 아니겠느냐. 원래 가진 게 많은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학과 철강 같은 경우가 미국과 비교해 보면서 미국은 5배, 3배 수준입니다. PBR이. 근데 우리나라는 0.5 아무리 우량한 기업도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제가 볼 때는 관심권을 두고 보시는 게 훨씬 좋지 않느냐. 자사주도 소각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개장 때, 그러니까 한국 증시 계속 바라보면서 화학주가 뭐 크게 이유 없이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쏟아져 내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가진 게 많은 이런 화학주 상법 개정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ROE, PBR로 봤을 때 너무 극심한 저평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빠른 속도로. 그것도 그렇게 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 철강과 유틸리티, 소외된 섹터에도 좀 훈풍이 불어왔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유틸리티 가운데서는 한국전력을 좀 좋게 보시기에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가 하락에, 전기요금 인상에, 또 역대급 폭염에 배당 성장, 재평가되고 있는 유틸리티죠. 한국전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보면 화학과 철강이 또 에너지 기업으로 지금 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라든지 이런 예를 들면 포스코 그룹 안에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LNG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쪽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 좋은 쓰나미가 유틸리티한테 몰려오고 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한 15년 동안 전기요금을 인상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 작년 정부에 의해서 이미 인상이 됐습니다. 이미 인상이 됐고 좀 적정한 수준을 맞춰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가격을 넣고 두 번째는 원재료가 지금 떨어져. 원재료가 뭐냐면은 원자력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LNG 가격인데 대부분 다 연동이 뭐하고 하냐면 석유하고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유가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과거에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난방공사 사상 최대 이익. 지역난방공사는 LNG를 가지고 전기와 열을 만드는 회사. 경기도 지역에 이렇게 수도권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전력 나오는데 한국전력이 지금 이제 올해 보면 한 8에서 10조 정도 사상 최대 이익을 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자체도 0.5, PBR이 0.5인데 미국이 얼마 정도 되냐면 유틸리티가 이런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기업종 있지 않습니까? 얼마냐면은 3배에서 10배 사이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ROE 수준은 어떻게 되냐면 재밌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ROE는 우리나라 ROE나 미국 ROE나 거의 똑같다. 네. 근데 0.5밖에 안 돼. 우리는 네. 지역난방공사, 네. 한국전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낮은 밸류에이션, 그래서 뭐 원전 수주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세 가지 쓰나미가, 네. 좋은 쓰나미가 한꺼번에 몰려온 게 유틸리티, 이런 뭐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쓰나미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화학, 철강, 유틸리티에 대한 궁금증은 차홍선 대표님께 모든 궁금증을 여러분 주시면 저희가 계속 같이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6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는 사상 최고가의 부근에서 뉴욕 증시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가 같이 대처를 해보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